11번째 법률행위 무효. 총칙을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타이틀이 유동적 무효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불확정 무효. 앞에서 우리는 무건 대리를 배웠습니다. 무건 대리는 불확정 무효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본인이 효과를 원한다면 추인해서 처음부터 유효로 확정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추인 거절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 반대되는 것은 한 글자 차이죠. 유동적 유효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유동적 유효는 다른 말로 여기가 불확정 무효면 여기는 불확정 유효가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착사강, 요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유동적 유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총칙에서 무건대리 반드시 필수적으로 출제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파트도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무건대리에 의해서 허가받기 이전 이 매매 효력이 없다.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면 유효로 확정될 것이고, 허가받지 못하면 확정 무효로 되는 단계에 있다는 얘기죠. 허가받기 이전 상태에서는 매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채권 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이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법정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입니다. 허가 지역에서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기 이전 이유 관계없이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허가 지역에서. 그러나 나머지 해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허가 지역에서 문제가 떴을 때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해제는 할 수 없다고 기억해 두시면 시험 보는데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기 이전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 무효가 됐을 때 계약금 반환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허가받기 이전까지는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요구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허가받기 이전 협력할 의무는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허가받기 전 효력은 없으나 근데 협력할 의무는 있겠죠. 따라서 협력 의무 불이행이 있다면 여기 소제기할 수도 있고요. 또 협력 의무 위반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추인에 관한 얘기죠. 요거는 효력의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을 추후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 보시면 무효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효는 확정 무효를 얘기하는 겁니다. 확정 무효는 원래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원래 없는 겁니다. 다만 알고 추인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는 거죠. 소급표가 없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확정 무효 추인은 혹시 알고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소급표가 없다는 것이고, 단 무건대리 추인, 우리가 앞에서 무건대리는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을 본인이 원해서 추후로 인정한다면 이때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할 것이 그때부터 하고 처음부터 이것을 확실히 구별해 둬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 들어갑니다. 28번 변리사 올해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허가 구역, 유동적 무효, 불확정 무효, 허가를 전제로 해서 계약이 체결됐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옳은 것. 기본적으로 허가 지역이 나오면 두 가지를 떠오릅니다. 허가받기 이전 매매 효력은 없다. 불확정 무효. 단 협력 의무는 있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지문에서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허가 지역에서는 허가 받기 이전, 이후 관계없이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단 다른 해제는 할 수 없다.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시험 볼 때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1번 지문. 자, 갑을 상대로 허가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허가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등기 요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허가 나오기 전 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금 매매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잔금 준다고 약속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잔금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 법정해제, 채무불이행, 법정해제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허가받기 이전 계약금 해제할 수 있으나 다른 해제는 할 수 없다. 같이 세트로 기억하시고 세 번째,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됐습니다. 이때 귀책 사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잘못이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 정답입니다.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장할 수 있는가? 이미 확정적 무효가 되면 자, 잘못이 있든 없든 주장해도 효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정답. 네 번째 거, 허가 신청하기 전 기망이 나왔습니다. 이 기망은 제착사강의 사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기 같은 경우는 허가받기 이전 상태에서 사기가 들어왔다면 허가, 자, 날 거 안 날 거 그거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 당한 자는 즉각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 다시 잘 보세요. 합의에 따라서 계약 당시입니다. 계약금을 을이 병한테 지급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지문에서는 갑과 을밖에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계약금을 을이 병한테 지급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계약법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시 지금 합의에 따라서 계약금을 지금 당사자 을이 갑한테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합의에 따라서 계약금을 누구한테? 병에게 지급했다는 얘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됐음을 암시하는 거죠. 이것입니다. 그런데 위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됐다 이야기죠. 이때 을은 자, 계약금 받아간 이 병이 누구냐면 수익자죠. 이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자, 내가 줬던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판례 태도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계약금은 누구한테 요구해야 되느냐면 여기 갑에게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요구해야 되지 수익자한테서는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자한테 이미 뭔가 돈이 들어가게 되면 자, 유약자, 낙약자, 갑, 을은 달라 할 수가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3자 계약까지 연결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럼 잘 보시면 불공정 법률행위, 폭리행위 있는데 잘 보시면 키워드가 전환이죠. 추인이 아니고 전환. 불공정을 공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폭리가 제거되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 것은 취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과 효력으로 추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례의 태도는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주의할 것, 취소를 해서 무효로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가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추인은 안 됩니다.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가세요.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됐다. 그 무효인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거,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일부 무효는 원칙은 전부 무효,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가 되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달리 정해서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네 번째 거,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럼 잘 보시면 이게 추인 3년, 법률행위 10년 이 이야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야기지 무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바로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기준 3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 기준 10년 이후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지문이 되죠. 그래서 4번 지문 조심하시고, 다섯 번째는 무효행위의 추인. 아까 불확정무효 추인은 처음부터, 확정무효 추인은 그때부터. 그래서 5번은 무효인 가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무효 가등기. 이걸 유한 등기로 전용, 재활용하기로 한 약정은 요거는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9번은 여러분들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것. 그래서 추인 기준 3년, 법률 행위 기준 10년, 둘 중 빠른 기간 내 취소를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취소 파트로 넘어갑니다. 아까 취소는 유동적 유효 또는 불확정 유효. 아까 뭐랑 비교됐습니까? 허가지역에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유동적 무효. 여기는 유동적 유효.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착사강이 취소 사유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능력자가 되기 전에 홀로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쉽게 얘기해서 미성년자가 사고 쳐놓고 미성년자가 홀로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홀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없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취소의 상대방은 처음 계약한 원래 상대방이지 전득자가 아니라는 거죠. 즉 취소는 그때 그 사람한테 한다.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을이 갑을 사기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다. 토지가 여기서 일로 넘어갔고 다시 토지가 병한테 이렇게 넘어갔다 한다면 갑은 누구를 향해 취소해야 되는가? 처음 계약한 을이 취소의 상대방이지 이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취소는 그때 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죠. 아까 무효가 아닙니다. 불확정 유효,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는 이 제착사강 계약을 아무 때나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내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인, 취소가 아닙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내 취소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둘 중 빠른 기간 내 만약에 취소를 못하게 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효로 확정됩니다. 그럼 자꾸 이제 이해가 되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잘 안 되신 분들은 자꾸 이제 암기하신 분들은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기 인하고 여기 3이고 그다음에 법률행위하고 10을 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 3, 법, 10. 그러면 인은 왜 3일까? 추인. 하나, 둘, 셋. 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취소 못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확정무효는 그대로 둬도 시간이 그냥 경과해도 그대로 확정무효입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유효로 확정된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불확정 유효,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는 것을 내가 원해서 추후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요 1번, 2번은 세트입니다.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추인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사고 쳐놓고 성년 되기 전 여기 취소는 할 수 있어도 추인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19세, 만 19세, 성년된 후 비로소 추인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상태 옆에 계신 법정 대리인은 네,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당연히 추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에 팁이 있으면 땡전 이런 얘기예요. 19세 전 네, 추인할 수 없고 땡후 19세 된 후 비로소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은 자, 땡전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정 대리인은 땡전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음 법정 추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죠. 그래서 법정 추인 가지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기억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법정 추인 사유가 되지 않는 두 가지만 기억하고 법정 추인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예를 든다면 사기친 상대방께서 이행을 독촉하거나 사기친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께서 자, 청하고 양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래서 상청량은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다시 아까 지문에서 얼핏 했던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취소했다. 그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됐으니까 그대로 연결해서 이 무효니까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네,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로 만들어 놓고 다시 네, 과거로 돌아가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자꾸 헷갈릴까 봐 연습시켜 준 겁니다. 이렇게 취소해서 무효가 됐다? 그러면 그대로 무효 추인은 연결될 수가 있지만 다시 돌아가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추인은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무거나 보겠습니다. 상청량은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거 잘 같이 기억해 두시고 문제 들어갑니다.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24년 겁니다. 1번 쭉 문장을 늘어뜨립니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러니까 성년되기 전 법정 대리인 동의 시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두 번째, 임의 대리인이라하여 앞의 지문이 계약 체결을 쓴 권한만 가진 임의 대리인, 상대방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기 당했다 안 당했다 여부는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하지만 효과는 본인한테 가거든요. 따라서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임의 대리인은 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임의 대리인은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끝내고 안 끝내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대리는 해제권, 취소권 인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 거, 미성년자인 임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다. 주의하십니다. 미성년자가 임의 대리인 자격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굳이 미성년자한테 대리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계약은 퍼펙트 유효합니다.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나오는 순간 그 계약은 퍼펙트 유효. 따라서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거, 전세권자 사기에서 의뢰해 봅시다. 을사기에서 건물의 전세권 설정되고 건물이 양도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당한 갑이 건물을 지금 병한테 양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물 양수인 병입니다. 병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자의 사기를 이유로, 이 을이죠.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권은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취소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정답은 4번. 다섯 번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 대금을 성년자가 돼서 이의 없이 결제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미성년 상태에서 한 계약은 취소 사유가 되죠. 그런데 성년 된 후 이의 없이 계속 결제했다는 것은 이게 바로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정 추인이 되게 되면 이건 확정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다음 문제.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계약 체결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지 않더라도 홀로 당연히 주의할 것,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있어도 추인할 수는 없죠. 혹시 미성년 자녀분이 있으면요, 한마디 얘기해 보세요. 네가 19세 되기 전 너는 취소할 수는 있어도 추인할 수는 없어. 19세 되기 전 너 옆에 있는 나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거든요. 한 번만 해보세요. 두 번째, 취소한 법령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인 것이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모든 이익 아니죠. 미성년자, 우리 민법에서는 보호를 하기 때문에 모든 이익이 아니고요. 현전 이익. 세 번째, 권리가 제3자한테 양도가 됐다. 취소 의사 표시는 당시 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득자한테 한다? 아니죠. 취소는 그때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지 전득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틀렸습니다. 네 번째 거, 추인,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여기까지는 오케이, 좋은, 옳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은 누구 생각하시면 됩니까? 성년 되기 전 옆에 계신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추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소한 법령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되지 않으나 다만 여기 보세요. 무효됐으니까 여기 무효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과 효로서 다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판례의 태도가 된다는 것. 취소했은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무효 행위의 추인 요건으로 연결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 지문 정답입니다. 다음은 법정 추인서에 해당하는 것들 한번 모두 골라라. 그럼 법정 추인 안 되는 걸 연습해 봐야 되겠죠. 뭐였습니까? 상청량, 상대방 이행 청구 권리 양도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기억지문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습니다. 법정 추인 아니죠. 이건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을 들어갔다. 요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 추인. 자,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이행했다. 문제 있네요. 법정 추인. 미성년자가 취소했은 범인으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했다. 그럼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이건 뭐가 아닙니까? 미성년 상태에서는 뭐뭐 해봐야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성년된 후. 다음 미음 법정 대리인이 자 채무를 이행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죠. 이거는 법정 추인. 그래서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것은 네 어디입니까? 니은, 디귿, 미음 4번이 되겠습니다. 법정 관련된 팁을 드리면 이 5가지는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 대리의 반대는 법정 대리인. 팁은 미성년자가 성년되기 전, 취소 원인 소멸 전 옆에 계신 법정 대리인 당연히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적인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 다음 스스로 원해서 하는 추인, 법정 추인은 이미 추인한 적은 없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추인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상청량 법정 추인 아니라는 것. 다음에 합의해서 약속을 생기는 지상권과 달리 법정 지상권은 법이 정한 사유에서 지상권 인정하는 판례 태도를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약정갱신의 반대 법정갱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된 것으로 보는 거죠. 다음 법정해제는 계약법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약정해제가 아니고 법정해제입니다. 그래서 법정 사유였으면 해제가 되죠. 요 2가지는 총칙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 법정 해제는 요거는 계약법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제. 이 법정 상권은 물권법에서 나오는 반드시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이 법정 갱신은 요거는 물권법도 연결돼 있지만 이게 계약법, 그 다음에 민사, 특별법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총칙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이야기. 자,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한다. 그래서 발정, 해소 이렇게 해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가장 조건, 이 1, 2, 3, 4는 5개 지문 중 어딘가 하나씩 분명히 뜰 겁니다. 이걸 수학으로 대입하게 되면 기성은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플러스, 정지는 발생하는 플러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플러스 유효란 뜻. 2번째 것은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입니다. 소멸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불능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이렇게 해서 기억해도 좋고요. 아니면 기정조, 여기 한글에서 따서 하는 거 있습니다. 기정조,
기해무, 네, 불정무, 불해조. 평상시는 자연스럽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 막히는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거 조건부 권리입니다. 아직 조건 성취되기 전 조건부 권리. 자, 희망권, 기대권이죠.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이전이라도 이 조건부 권리는 처분할 수 있고 상속, 보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전은 가등기도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기억하세요. 담보, 보전, 상속, 처분. 네 번째 거 조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단 특약을 맺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관계가 없다. 기한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소급표 인정하지 않는다. 당사자 특약을 정해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문제 들어갑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질문. 정지 조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네,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조건이 반사회적인 것. 이게 바로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입니다. 이때 조건도 무효가 되고요. 법률 행위 몽땅 무효가 되는 거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거 계산하세요. 해제는 마이너스, 임의 성취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근데 조건 없는 법률 행위 틀렸고, 네 번째 거 정의조건부 권리는 성취가 미정인 상태에서 자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4번 정답. 조건부 권리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해제 조건. 네, 정지든 해제든 조건부 권리는 네,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거죠. 3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1.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옳은 지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달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조건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다. 이건 동기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세 번째 거, 조건 성취죠. 성취 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그 의사 표시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 조건은 성취가 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발생 소멸. 단 특약을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3번 틀렸네요. 네 번째 거, 불확정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한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면 기한은 반드시 확실하게 도래합니다. 따라서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기한은 확실하게 도래합니다. 옳은 지문이죠. 다섯 번째, 정지조건. 자,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여기까지가 총칙 파트가 되겠습니다.